안녕하세요. 엠다크 임상락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사 하나 본 거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기사예요. 한국인의 암 6%가 식습관 탓, 이 음식이 제일 문제 하면서 김치 사진을 탁 걸어놨죠. 한국 사람한테 김치를 건드렸다고요? 이거 진짜 제대로 선을 넘었는데, 김치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거 아마 예측 가능하실 거예요. 김치가 염장 음식이잖아요. 짜잖아요. 짠 거 때문에 위암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한번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암 6%가 식습관 영향인 걸로 드러났다. 그 중에서 김치 같은 염장 채소, 그죠? 맞죠? 짠 음식이 문제가 된다는 거고, 짠 음식이나 이런 염장 채소 섭취로 인해서 암 발생과 사망 기여도가 2.11, 1.78%,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인 것 같아요. 일본의 기여도는 그에 비해서 1.6, 1.4라고 하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염장 섭취의 채소는 위암과의 연관성이 두드러진다. 짠 음식을 자꾸 먹으면 그것 때문에 위가 점막이 자극되면서 그로 인해서 변형되기도 하고 위암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짠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까요? 사실 오늘은 이것 때문에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최근에 나트륨 섭취량을 권장하는 거는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한 10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저염식 아니면 완전 무염식 이런 것들이 트렌드였거든요. 소금 섭취하지 마세요. 소금 섭취하면 혈압도 올라가고 신장도 안 좋아지고 건강에 안 좋습니다. 소금 섭취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국가적인 캠페인으로도 있었고, 굉장히 소금에 대해서 이 소금의 악영향, 소금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져요. 하여간 소금에 좀 악마 프레임을 씌웠었죠. 그런데 그런 트렌드가 최근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제이커브라는 건데요. 소금 섭취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심혈관 계통에 발생하는 질병의 발생률이 증가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정비례하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심혈관 계통 질환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소금을 적게 드세요.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소금 섭취량을 줄이다가 어떤 기준치 이하로 더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심혈관 계통 발생률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이커브라고 부르거든요. 너무 낮은 수준에서는 오히려 늘어나고, 적당한 양이 있을 때가 최저였다가 다시 이렇게 늘어나는. 근데 실제로 그 그래프를 보면 J가 아니라 거의 L커브예요. 이 그래프거든요. NEJM에 발표된 굉장히 유명한 의학 저널이죠. 거기에 발표된 걸로 따르면 소금 섭취량이 여기, 이거 사실 소금 배출량 기준으로 한 건데 1일 4g 정도 소금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심혈관 계통 질환이 증가한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적어질수록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심혈관 계통 질환이 증가하더라요. 그러니까 소금 섭취량을 무조건 줄이는 것만으로는 위험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뭐냐면, 소금, 나트륨이잖아요. NaCl. 그런 나트륨 섭취량이랑 칼륨의 섭취량을 비교 분석해야 된다. 그게 지금의 트렌드예요. 보통은 나트륨의 일일 섭취량, 권장 섭취량이 2000mg이고 칼륨의 일일 권장 섭취량이 3500mg이거든요. 러프하게 하면은 거의 나트륨 섭취량이 한 2배 정도는 칼륨을 먹어야지 권장량을 채울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칼륨 섭취량은 3500mg에서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나트륨은 2000mg에서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트륨 대 칼륨의 섭취 비율이 한 1대2 정도로 되게 맞추라라고 하는 게 최근의 트렌드예요. 나트륨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은 많이 알고 계시죠? 곡물 음식들, 오늘 나온 김치, 특히나 이런 염장 채소들, 이런 것들 많이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짭짤한 것들은 다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아마 많은 내용 다 알고 계실 텐데, 김치 요거 100g 기준입니다. 100g 섭취했을 때 300mg 나트륨, 열무김치도 300mg 나트륨, 된장 한 스푼에 600mg. 육개장 하나면은 이미 일일 섭취량을 1.5배 더 상향하는 거죠. 갈비탕만 해도 거의 일일 섭취량이 거의 근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어떤 탕, 찌개 이런 음식들은 한 끼만 먹어도 사실 일일 나트륨 섭취 권장량을 훌쩍 뛰어넘게 되고, 거기에 반찬이라도 몇 개 더 집어 먹으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죠. 사실 나트륨 섭취량에서는 이미 한 2배 이상 오버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볼 때 나트륨 보다도 칼륨의 비율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권장량을 훨씬 더 지나간 후유이기 때문에 이런 곡물 음식들의 곡물까지 다 먹는다? 그거는 사실 피해야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찌개나 어떤 탕, 그런 것들의 국물은 많이 피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염장 채소들도 배추김치 반찬 접시 하나에 담겨 있는 것과 거의 300mg이라는 거거든요. 요걸로 3끼만 먹어도 일일 권장 섭취량이 반 정도는 김치로만 채우게 돼요. 그러니까 김치 섭취량도 좀 줄이는 게 맞기는 맞죠. 나트륨 섭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칼륨 섭취량을 또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칼륨이 들어가는 음식 중에 아보카도, 바나나 같은 거 유명하죠. 그리고 땅콩이나 팥 같은 이런 그 곡식들, 곡물류들, 그리고 고구마, 감자, 브로콜리, 시금치, 이런 엽채소들, 거기에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거 아시나요? 칼륨을 포타슘이라고 부르거든요. 나트륨은
그 소디움이라고 부르거든요. 칼륨, 포타슘, 그 포타슘의 POT가 아마 포테이토랑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감자, 뭐 스윗포테이토, 고구마 이런 것들에 또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생각해 보면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섭취예요. 고구마에다가 왜 김치 얹어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게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고구마랑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김치를 동시에 먹는 것. 이게 허투루 먹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옛날부터 균형 잡힌 식사였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이제 나트륨 섭취량이랑 칼륨 섭취량이랑 조절하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면 사실 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식단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 이게 아침에 현미밥 한 공기, 그 다음에 달걀 후라이 한 개인데 문제는 소금을 안 친대요. 소금을 치지 말고. 그 다음에 시금치 나물도 했는데 간장이나 소금 안 돼요. 그리고 바나나 한 개. 소금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이런 정도의 식단. 거의 무염식에 가깝지 않나요? 이 정도면? 그리고 간식도 그린 요거트나 아몬드, 그 다음에 뭐 오렌지나 키위 같은 과일들, 이런 거 위주로. 여기까지 보면 뭐 거의 나트륨, 이거 무염식인데요? 그럼 점심, 저녁은 어떻게 되나요? 점심에는 자꾸, 드디어 여기 나트륨 들어가 있네요. 고등어. 요거 자반고등어 기준이니까 따로 간을 하진 않는 거예요. 소금 없이 굽는 거예요. 소금의 양이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소금이 굉장히 적은 형태에 말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여기 나와 있는 소고등어 부위는 우리가 말하는 자반고등어는 아니고 원래 생고등어 굽는 걸 말하는 건데 자반고등어에도 뭐 일부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차이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미역국에 국간장 채소래요. 이것도 거의 저염식에 가깝지 않나요? 브로콜리 들어가 있고 채소도 찜으로 먹는 거니까 밋밋할 것 같아요. 맛들이 다 밍밍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 고구마 한두 개 들어가 있고 두부 스테이크, 간장 대신 들깨가루. 야, 여기에도 간장 안 넣고 소금도 안 치고 이거 너무 밍밍한데요? 그런데 이 음식들, 요렇게 구성한 음식들의 하루의 나트륨 섭취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것만 해도 1500mg이에요. 아까 2000mg보다 작게 유지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500mg이면 그래도 적당한 수준의 나트륨 섭취량이거든요. 지금 앞에 보이셨잖아요. 여기 아침에 소금이 어디 있어요? 여기 나트륨 어디 있어요? 간식에도 뭐 아무것도 없고 해봐야 뭐 고등어에 조금 있는 것들이랑 국간장에 포함되어 있는 나트륨 뭐 이런 것들 조금 있는 수준이고 나머지에는 그냥 음식들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나트륨 그 정도 수준의 섭취량이거든요. 이거 완전 저염식이에요 사실상.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의 나트륨 섭취량이 일일 1500mg 정도가 돼요. 나트륨 섭취량을 조절하려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 이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나트륨 섭취량을 제한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극도의 제한된 시기를 생각하면 한국인 기준으로 이거 소금 없는 건데? 라고 생각할 정도면 좀 적당한 수준의 나트륨 섭취량이 돼요. 칼륨에는 아까 그림에서 보였다시피 뭐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거 이렇게 작은 거 한 중간 정도 크기 그거 하나 먹으면은 한 400mg 정도 되거든요. 3500mg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 하루 10개는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륨 섭취량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칼륨 포함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나트륨 섭취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짠 국물 있는 음식이나 뭐 김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한 끼에 막 된장찌개 넣고 김치 넣고 마늘장아찌라도 하나 놨으면 그건 뭐 하루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사실상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한 일이에요. 칼륨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칼륨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 그런 기준을 잡고 있어야 요새 말하는 트렌드의 칼륨 대 나트륨 섭취 비율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